자, 여기 보세요. 행정처분이 취소처분, 정지처분할 때 규제를 하겠다 말이니까 사전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제도가 중요해요. 공법시험에 청문제도 들어보셨죠? 날짜 정해서 나와서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 말입니다. 청문을 실시한다 나오면 뭐 할 때만? 취소할 때만. 정지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요. 의견 제출 기회는 이렇게 시험 잘 안 나오니까 나중에 실무하시다가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민원 접수되면 등록관청이 나와서 확인 설명서 교부 안 했으면 확인하고 갈 때 할 말 있으면 제출하십시오라고 가요. 거기 의견 제출 기회야. 청문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청문 실시한다 다음에 뭐 할 때만? 취소. 예외가 있습니다. 취소 처분 사유인데 청문하지 않는 것이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했다. 법인이 해산했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있죠. 거래정보 사업자인 개인이 사망했다. 법인 해산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 해산하면 절대 등록 취소 사유이고 거래정보 사업자이면 이미 지정 취소 사유 이어서 취소 사유는 맞지만 사망 해산일 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사망이면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요단강 건너가고 있죠 지금. 사망 해산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최근 시험에 이거 나왔어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문 대상이 아닌 것 정답이 개업 공인중개사이든지 거래정보 사업자이든지 사망 해산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사망 해산 빼고 청문을 거쳐서 취소 처분했죠. 했다면 등록 취소 받은 사람 등록이 취소되면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아니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 받으면 공인중개사입니까? 등록이 취소된다. 자격이 취소되면 이미 보연 등록을 없애겠다. 자격 취소이면 자격을 없애겠다. 그 말이 취소 처분이죠. 그러면 더 이상 증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증을 반납시킨다고. 며칠 이내인가? 등록 취소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어디 가서 반납하겠어요? 등록관청이죠. 등록증 반납은 계약 알선인 중개무입니까? 아니니까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누가? 등록관청이. 청문을 거쳐서 공인중개사에게 자격 취소했다면 공인중개사 아니죠? 자격 취소 받은 날부터 7일 어디 가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않으면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누가? 교부한 시도지사가. 등칠반, 자칠반 이렇게 하면 돼요. 사망이면 청문하지 않죠. 반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하는 경우 청문하지 않지만 등록 취소하죠. 반납은 해야 한다. 뭐라고 해? 혼자 오고 그러면 됩니까? 앞에 사람이 많은데 지금 사망해서 지금 요단강을 반쯤 건너갔는데 청문을 안 받고 왔네. 이렇게 정도 반납해야 되고 폐업 신고도 안 하고 나고. 그러니까 사망이면 청문도 없고 반납도 없고 폐업 신고 의무도 없어요. 근데 법인이 해산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했다. 그 말은 회사는 접었죠. 등록 취소를 하죠. 사람은 살아있죠.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반납, 대칠반이야. 법인 해산인 때는 청문하지 않지만 절대 등록 취소하고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 반납해요. 됐어요? 여기는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시겠지만 자격 취소받으면 자격증 반납해야 되죠. 열받아 자격증 찢어버릴 수 있잖아요. 반납 의무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반납할 수 없다. 그러면 자격증 분실했다 그러겠죠. 분실 사유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는 분실 사유서 가져라 말이 없는데 자격 취소받으면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는데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으면 자격증 반납 대신해서 뭘 가져라고? 분실 사유서. 이걸 제출하지 않아도 얼마? 똑같아. 정지처분은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정지 기간 중, 자격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죠.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할 것이고 정지 기간이 경과했다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죠. 이건 반납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한 개 비교하실 게 등록 취소 받게 되면 몇 년? 3년. 자격 취소 몇 년? 3년이죠. 뭐 5년이면 뭐 5년이요. 그래 아직까지 뭐 문제를 40문제 보시는데 막 완벽하게 알고 푼 문제가 몇 개요? 24개나 알고 풀었어요? 전체 내용을 다 알고? 단원별 모의고사에 그렇게 가능하겠다. 5월부터 이제 전체 모의고사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알고 푼 문제 몇 개 없어요. 앞에 공부 좀 하고 있으면 뒤에는 깜깜하고 뒤에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 앞에 깜깜하고 이랬습니다. 전체 내용이 통합되어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기가 8월 정도 돼야 됩니다. 8월 정도 되면 이렇게 반복이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풀어요. 자, 요거 등록 취소 3년, 자격 취소 3년은 다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 3년 동안 결격 맞죠? 여기도 3년 동안 결격 맞죠? 3년 동안 결격이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은 똑같다고. 3년 동안. 근데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할 때 몇 사람? 2사람. 부정행위자 처분이 있었는 날 몇 년? 5년. 자격 취소 후 3년. 그 여기는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결격이기도 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등록 취소받으면 등록증 날라갔죠? 부칙개업 공인중개사 생각하시면 돼. 부칙개업 공인중개사는 처음부터 자격증이 없죠. 등록 취소받으면 등록증 날라갔죠.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를 못하죠.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차이 있죠. 행정처분의 사전 사후 절차가 되면 청문 대상인가 아닌가 꼭 구분하시고 반납 대상인가 아닌가 구분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는 취소 때문에 그냥 3년은 똑같은데 속는다는 겁니다. 최근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처분 받은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 부정행위자하고 자격 취소만. 기준을 잡고 보셔야 돼. 됐어요? 행정처분이 취소 정지 처분인데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법을 위반할 수 있나 없나요? 법을 위반한 책임자가 있는 분사무소에 대하여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란 말을 하려면 등록증이 반납돼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한 가게만 등록 취소고 등록증 반납이야. 법인은 어디만 등록한 거야? 주사무소만 등록 취소 업무 정지가 다 가능하지. 법인의 분사무소는 등록한 가게 아니니까 등록 취소는 없고 뭐만 가능하다? 업무 정지만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인 취소 정지 처분이 있는데 행정처분 중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시효를 3년 정해놓고 이미 위반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법을 위반한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처분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시효가 몇 년인데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는데 3년이 경과하도록 처분을 못했다면 처분할 수 있는 시효가 다 완성된 다음이죠. 그 다음에는 적발해도 처분할 수 없는 게 딱 한 개 있다고. 이게 3년 이거 보고 앞에 내용을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등록 취소로 고른 사람이 많아요. 등록 취소 3년은 등록 취소 사고 쳤죠? 사유가 발생되었고 적발되었고 뭘 거쳐서? 청문을 거쳐서 취소 처분을 받은 다음에 3년 동안 가게에서 일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여기는 사고만 쳤죠? 처분 받았어요? 아예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게 시효제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다. 할 수 없다. 사유가 발생했다.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시효구나. 업무정지야. 이게 등록 취소 고르시면 안 된다고.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3년이 경과한 때는 그 후에 3년 후에 적발해도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어요. 시험 그래 잘 나온다고. 행정처분한 것 중에서
처분한 다음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런 말 나와요. 힌트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게 힌트예요. 두 번째 힌트는 다른 시도의 통지인데 일단 요거부터 하셔야 돼. 국장에게 보고하는 사람은 행정관청은 단계가 있잖아요. 시군구,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있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단 말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 빼고는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 잡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시도지사 나와야 되죠. 그럼 시도지사 중에서 어떤 시도지사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정전문권자냐? 그러면 국장이 보이면 시도지사구나 보시면 그러면 보고할 내용이 시도지사가 할 일이 자격 취소 아니면 자격 정지 아니야? 그러면 두 개 중에 한 개 골라야지. 뭐? 자격 정지는 정지 기간 중에 결격이고 일을 못하고 있지만 정 반납했어요. 정지 기간에 풀리면 일할 사람이니까 국장에 보고할 때는 뭐만 자격 취소 처분한 것만 보고해요. 그럼 시도에서는 국장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 아니야? 잘 보여야죠. 시도의사가. 그래서 5일이야. 잘 보여야죠. 5일. 아니 뭐 어쨌든 뭐 수당 방법이 있습니까? 뭐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한 것을 가지고 보고할 때 잘 보여야 된다. 그죠? 국장이 보고하고 여기 다른 시도의사 왜 통지하는가? 3년 동안 시험 볼 수 있었어요? 없으니까. 울산광역시장이 자격 취소했어요. 국장이 보고 올리고 다른 시도의사인데 제주도 가서 시험 못 보게 해야지. 전산망에 띄워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한다. 뭐 한 것만? 자격 취소. 5일 이내에 국장이 보고해야 한다. 5일 이내에 다른 시도 통지요. 이걸 거꾸로 물었다고. 자격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라고 적어줬어요. 정지 처분의 경우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다. 정지 처분은 자격 정지 처분은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에게 보고하는 규정도 없고 다른 시도의 통지 규정이 없다. 오로지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른 국장에게 보고용이 빠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각각 기시라고. 교반 시도에서는 자격 취소 처분했다 나오면 5일 뜨면 뒤에 나오려고 지문이 두 개예요.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격 취소 처분하는데 5일 이내에 다른 시도에 통지한다. 이렇게 두 가지 끊어서 읽으셔야 돼.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하면 되겠다 싶죠? 그 정도 자신감을 가지시면 돼. 다른 과목 들어봐도 뭐야 적기 먹고 이런 과목인데 이건 대부분은 다 이해되시는 과목. 이거 뭐 앞으로 몇 번 더 하겠어요 이거를? 이 내용을 지금은 낯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의무사항을 다 정리한 다음에 넘어간 게 단계이기 때문에 공부량이 조금 뭐 앞에 의무사항이 뭔지 잘 모르시면 이거 연결하기. 그런데 이건 처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 내용이 없었다고. 업무정지입니다. 과태료 구분하는 것만 했지. 절차 내용은 처음이니까. 어머 저거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돼. 확인설명서가 공부하기 어렵겠나요? 이게 어렵겠나요? 확인설명서가 공부하기 더 어렵습니다.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이 자격증을 갑에게 교부했어요. 갑이 자격증을 가지고 현재 자기가 개설 등록한 소장이 되어서 일할 수도 있고 소속이 돼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죠. 현재 사무소 소재지는 부산광역시입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무소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법을 위반하겠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한 경우 소속이라면 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했다고. 그러면 자격 나면 자격 취소 처분하고 정지 처분은 누구만? 교반이죠. 교반 시도지사에게만 자격 취소 처분, 정지 처분 권한이 있죠. 그럼 여기 사무소 소재 지역이 부산광역시장은 처분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위반 행위 하다가 했으니까 야는 처분권은 없지만 처분을 하면 청문 실시하든지 의견 제출 기회처럼 사전에 필요한 절차가 있었어요? 있죠. 그래서 결론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권한을 시도지사 다릅니다 하면
끄트머리 처분할 때는 항상 교반이 나와야 돼. 그럼 처분할 때 청문 절차라든지 의견 제출 기회처럼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누가 이행할 것인가? 사무소에서는 필요한 절차만 이행한 후 모르고 있는 교반 사람에게 네가 증을 준 공인중개사가 내 관할 지역 내 개공으로 소공을 일하다가 내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사실을 적발해서 네가 처분할 수 있도록 내가 뭐는 했다고 청문 절차는 내가 거쳤으니까 의견 제출기를 거쳤으니까 통보해 줄 테니까 네가 처분하라고. 여기는 절차 및 처분 이렇게 절차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처분 들어가면 안 되고 물론 울산광역시장이 자격증 주고 울산광역시 내에서 중개하고 있으면 똑같죠? 여하가 다 절차하고 다 하겠지만 다르다. 여기 시험 잘 나온다는 거예요. 됐어요? 실무 나가셔가지고 일하실 때 그 계약 건수가 좀 큰 건들은요 원래 매도인이 내놓은 여기 내놨다고 혼자 감당이 안 되면 푼다고. 근데 1번 이제 우리가 말하는 1번이 누구 2번이 누구 3번이 이렇게 하거든요. 3번이 받아서 이제 보통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있거든. 3번이 이렇게 연락하다가 2번한테 또 전달하고 2번은 또 1번은 또 안 가르쳐줘요. 직접 연결하기 싶어가 겁이 나가지고 빠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매도인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요. 이 말이요 바뀌어가지고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럼 3번하고 제가 연결됐으면 그러면 수수료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 그러면 수수료는 제가 계약서 확실히 내가 녹음도가 내가 줄 테니까 정근하게 녹음 뜨시라고 지금. 내가 3번 누가 갑니다. 2번 누가 있습니다. 해놓고 한번 만나가지고 1번을 딱 만나줄게 해줘야 돼. 이래야 오류가 없다고. 직접 해야. 그래 매도나 이렇게 계약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보통 3번에서 자기는 빠질까 싶어가지고 2번도 안 가르쳐줘. 2번은 또 1번 안 가르쳐줘. 아휴 말도 못해. 계약이 다 맞춰진 줄 알고 갔는데 엉망이야. 제가 최근에 일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손님 내려가지고 계약하겠다 내려왔는데 그 그릇신들이 와가지고 한다. 그 부동산 일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몇 번 해보니까 아휴 뭔 그래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계약이 이루어져야 돈을 따질 건데 뭐 돈부터 뭐 어떻게 자 등록관청이 통보해야 한다. 요 지문이 두 개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전체 들어가지고 등록관청이 통보해 나가면 앞에서 들어보신 게 공인중개사협회 통보가 있고 등록관청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두 가지예요. 요건 안면이 있어요 없어요? 등록증 교부 재개발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등록증 교부했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었는데 등록 신청 받고 등록증을 내줬다 그럼 처음 찾아간 거 아니야?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명단은 누구한테 통보해 줘야 돼? 여기가 개업 공인중개사 단체 아니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단체 협회에다가 통보한다고. 누구에 관한 사항을?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각종 신고, 고용 신고, 이전 신고 쭉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 누가 해요? 등록관청이 하겠죠? 업무 정지 처분한 내용도 다 어디 모아서 어디 통보한다고? 협회에다.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이건 앞에서 여러분 들어보셨고 이미 암기사항이 두 번 나왔어요. 지금 보실게 이거라. 등록관청이 시도지사 통보한다 이렇게 나오면 등록관청이 민원 접수를 받고 위반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민원 접수 받고 제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게 등록 취소 처분 사유나 업무 정지 처분 사유는 시도지사 통보할 일이 없죠. 지가 청문 거치고 의견 제출 거치고 지가 처분하고 행정 그 등록대장 관리해서 적으면 돼. 근데 여기 시도지사의 통보하라 여기 힌트예요. 지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기한테 처분권이 있다 없다? 없어. 누구한테 있다고? 시도지사에게 넘기라고. 그러면 시도지사 하는 게 자격 취소 아니면 자격 정지 아니야?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할 때 자격 취소 사유를 알게 된 걸 넘기겠나요? 자격 정지겠나요? 찍었죠. 찍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로 찍은 거 아니야. 등록관청이 공인 중에서 자격 취소 사유를 지가 적발하는 경우나 민원 접수 받는 경우는 없어요. 네 가지밖에 없어. 시험 당일날 내 이름으로 누가 대리 시험 봐서 내가 자격 취소, 그게 부정하게 자격 취소한 거야. 등록관청이 알 수 있나 없나요? 없지. 재판받고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사실도 몰라. 그죠? 알 수 있는 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지 일하다가 자격 정지받고 기간 중인데 지가 일을 했다. 이건 알 수 있지만 4개 중에서 공인중개사, 우리 올해 정을 따시면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자격증 양도 대여 사실을 등록관청이 알아요? 모르지. 자기 관할 지역의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이나 업무 중인을 알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자격 취소하면 안 되고 자격 정지. 그래서 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사실을 지가 직접 적발했든지, 보통은 위반 사실을 일일이 단속 못 나가니까 민원 접수받고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는데 손님이 계약 내용에 불만이 있는데 보니까 꼬투리 잡으려 보니까 소속이 일을 했고 서명 날인 안 했거나 등록된 인장 사용 안 했거나 하면 제재가 뭐예요? 소속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서명 날인 하지 않았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 다 자격 정지죠. 그 민원 접수받은 내용이 자격 취소가 아니고 자격 정지 사유로 알게 되었지만 자기한테는 처분권이 없으니까 지체 없이 누가 등기라고 시도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자격 취소하면 안 돼. 국장에게 보고할 때는 뭐 한 것만 들고 가고 자격 취소 처분 한 것을 들고 가고, 여기는 등록관청 위반 사실을 적발한 내용이 뭐인 때만 자격 정지 사유일 때만 며칠 지체 없이. 됐죠? 이 정도 필기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분위기 괜찮아요. 괜찮은 김에 쭉 해보는 거지 뭐. 어차피 견디셔야 되고 뭐. 누구 봐줍니까 어디? 그거 너무 힘들지 않더나. 자꾸 동조를 구해봐야 본인만 더 힘들어요. 옆에 누가 뭐 언니가 어디 나이가 좀 적은 편 아니에요? 언니 치면 아닌가? 잘못됐나? 동생 맞? 좀 비슷하다는 그 이야기 되는데 왜 마음이 짠하게 그렇노? 요즘에는 여자분 나이는 잘 몰라요. 하도 요즘 기술도 기술이지만 잘 드시니까 옛날 엄마 세대분 잘 드시잖아요. 제 옛날에 여기 참도 계시지만 50 제 나이 되면 다 뒷전입니다. 앉아가지고 아들 농사 짓게 하고 가가지고 그런 거죠. 일 못한다고 가만 지르고 또 열받아가 해가지고 시골 어른들하고 막걸리 드시고 그것만 봤죠. 60대면 옛날에 한갑잔치 하겠다 아닙니까? 얼마 못 사시니까. 지금은 명의 80, 90 아닙니까? 좀 아프시다 몇 살이고 90 다 돼갑니다. 그게 평균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더라? 자 보세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뭘 정지하고 업무 적었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은 누구만 할 수 있고 등록관청만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뭐 정지? 자격 정지 처분은 누구만이? 교관 시도지사만이 합니다. 이게 세트예요. 작년 시험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소속 등록하지 않은 인장이다. 누가? 교관 시도지사가 몇 개월? 6개월 범위안에서 자격정지. 완전 틀리게 나온 게 등록관청은 1년 범위안에서 업무정지. 와이프가 시험 보러 갔겠죠. 출제원 와이프가 시험 보러 갔기 때문에 내가 3개나 틀리게 만들어 테니까 그거 보고 맞춰라고 냈겠죠. 한 개 지문에 함정을 틀리게 3개 나기는 진짜 힘들어요. 소속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했다. 등록관청도 틀렸고 6개월인데 1년도 틀렸고 자격증인데 업무증 이렇게 틀리게 만든 자는 출제원 저 와이프가 시험 보러 갔다고 공부해가지고
개업 공용회사가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소속이 자격정지 받고 기간 중이면 결격이죠. 결격 사유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여기 한 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 공용회사가 뭘 받고?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받고 기간 중임에도 소속이 뭘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중에 개업 공용회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이 자격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중개 업무 수행했다. 이미 법을 위반했죠. 다시 법을 위반했죠. 봐줄 게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반드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 시도지사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절대 등록 취소 사유, 절대 자격. 그럼 자격 정지 기간 중이다. 이중 소속 돼요? 안 되죠. 이중 소속 자체도 자격 정지 사유인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했다 해도 똑같이 뭐 절대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사유가 네 가지밖에 없는데 익히시라고. 자격 정지 기간 중 1. 중개 업무를 수행해도 절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보존이 된 경우도 절대 자격 취소. 정지 처분은 최대 몇 개월? 6개월 범위 안에서 위반 행위 유형별 기준 기간,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최대 6개월에서 4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각종 기준은 다 어디 정하는데? 각종 기준, 등록 기준, 사무 설치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그럼요. 대통령령이지. 각종 기준은 대통령령이 원칙인데 업무정지 기준, 자격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정지 기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도 있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빼줄 수도 있다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도 최대 몇 개월이라고 아시고 6개월이니까 가중하여 처분해도 얼마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받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받고 몇 개월 경고했다면? 6개월 경고했다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 소속이 뭘 받고? 자격정지 받고 몇 개월 경고했다면? 최대가 6개월이니까 6개월 경고했다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배우신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질병, 요양, 징집이병, 취약 등의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데 이런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하여 휴업했다. 7개월 이상 휴업하다 걸렸다 그 말 아니야? 제재가 뭐겠어요? 지금 100만 원 이하짜리는 이야기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자격은 또 자격이고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 초과에 휴업했다. 절대 취소예요. 이미 취소야. 이미 등록 취소야. 6개월이 최대 업무정지죠. 6개월 초과 휴업 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이미 등록 취소. 수업 전에 상대적 이야기 좀 하시죠. 상대적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절대적, 상대적 하는데 어쨌든 뭐 상대적이나 임의적이나 같은 말이에요. 재량 취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임의 등록 취소 그렇게 하시든지 아주 관계없는데. 됐어요? 이 청문합니까 안 합니까? 정지 처분? 청문 대상이 아니고 반납해요? 정 반납할 일 없죠? 국장에 보고 할 일이 없죠? 등록관청이 소속에 대하여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누구한테 통보하고? 시도지사한테 통보하고.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했다면 누구한테 통보하고?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했다면 누구한테 통보하고? 협회 통보하고. 방금 전에 업무정지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3년이 경과한테 할 수도 시효제도가 있지. 나머지는 시효제도 없어요.
한 개만 하고 책 봅시다. 다음 수의 기출문제 꼭 가져오시고. 예,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어린이날 수업입니까? 화요일? 월요일입니까? 예? 화요일날? 어린이입니까? 어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버이날이라고 뭐 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전 주요 합반회가 수업을 합니다. 다. 이제 빨간 날은 다 주요 합반이에요. 기출 문제에 그때 특강 진행하면 하고 수강생이 모여지면 특강 진행하고 아니면 주요 합반 수업할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승계 조항을 공부하실 건데 요거 난이도 조금 있으면 연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등록 취소 몇 년? 3년이 경과되자면 결격 사유이죠. 그 머리 담고 계시고.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다가 법을 위반했어요.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찾아보니까 현재 위반 행위한 것이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한 경우 또는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할 수 있죠. 사고만 쳤다고 그러면 적발되어서 청문근처에서 등록 취소 처분하게 되면 등록증 반납시키고 3년 동안 일 못하죠. 업무 정지 처분하게 되면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 일 못하죠.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폐업 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이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한 것이죠. 폐업 신고하면 등록증 반납하죠. 간판 철거하죠.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아니죠. 일정 기간 중개업을 접었다. 폐업 기간을 거쳤다가 다시 갑이 중개업하려고 현재 재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어요. 폐업 신고 전 사람하고 재등록한 사람은 사람이 같죠? 이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폐업 신고 전에 법을 위반했다고? 아직 적발 안 됐어요. 폐업 신고 먼저 하고 폐업 기간 거쳤다가 다시 재등록 받아오면 폐업 신고나 사고 친 것을 그동안에 적발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뻔하게 보고도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이 없었다고. 처분하겠다 말은 규제하겠다 말이니까 규제는 항상 법에 조문이 있을 때만 그만큼 규제하는 거야. 없으니까 뻔하게 쳐다보고도 저거 등록 취소 사고 친 건 내가 아는데 승계 조항이 없으니 그냥 제재를 못 하더라고. 극단적으로 오늘 사고 치고 적발된 폐업 신고하고 며칠 쉬었다고 재등록해도 그냥 번젓이 중개할 수 하더라고. 문제가 있죠. 그래서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한 것이 있다.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 기간을 거치고 다시 등록받아 와도 폐업 신고 전이나 재등록한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폐업 신고 전 지위를 재등록한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승계시키겠다고. 승계는 시험에 한번 틀어서 나왔던 게 여기 지금 울산 남구에 중개업하다가 사고 쳤죠. 폐업 신고했죠. 동구에 다시 등록해도 사람은 같나요? 등록 간청이 달라도 종별 바꿔도 사람은 같기 때문에 예외 없이 등록 간청을 바꿔서 해도 종별 바꿔서 해도 승계됩니다. 그러면 승계된다는 말은 현재 사고 친 것은 없죠. 폐업 신고 예를 들면 몸이 안 좋아서 폐업할 수 있나 없나요? 법 위반 사실이 없죠. 현재 재등록 받아서 현재 일을 하다가 법을 위반할 수 있나 없나요? 현재 위반 행위가 적발돼서 청문거쳐서 등록 취소했다고. 그럼 현재 위반 행위 때문에 등록 취소 받으면 등록 취소 처분 후 몇 년? 3년간 결격 사유이죠. 그런데 지금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갑에게 등록 취소 처분을 했는데 현재 위반 행위가 아니고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 위반 행위 한 것이 있죠. 요게 그대로 재등록한 본인에게 승계시키니까 누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뜨면 아 승계 조항이구나.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 위반 행위
인하여 뭐 받은 경우 등록 취소 위반 행위였다면 그대로 등록 취소 받았습니다. 요게 함정이에요. 재등록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받았습니다 하면 등록 취소는 받았지만 3년 하면 안 된다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이런 재등록 폐업 신고 전 이런 말이 없이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 받았습니다면 그때 몇 년? 3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 위반 행위로 인하여 등록 취소 받았습니다 하면 3년이 하면 틀린다고. 왜냐하면 봐주겠다는 거예요. 폐업 신고할 때 등록 취소 사유가 적발되어서 폐업 신고할 때 등록 취소를 이때 했었더라면 이때부터 3년이 진행됐을 거 아니야? 이미 폐업 신고할 때 받았었다면 경과실 요만큼 폐업 신고한 날부터 재등록한 날까지 중개했어요? 중개하자는 기간, 폐업 기간만큼은 이미 폐업 신고할 때 등록 취소를 받았었더라면 경과에서 그만큼은 빼주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누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뭘 받은 경우 등록 취소 받았습니다 하면 무조건 틀린 질문 몇 년? 3년 하면 안 된다고. 뭐가 빠지니까. 하루라도 폐업하고 나왔을 거니까 하루라도 빠지니까 무조건 3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보세요. 폐업 기간이 6개월이다. 6개월, 폐업 기간이 6개월인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받았습니다. 몇 년 남았어요? 2년 6개월. 그죠? 1년이면 2년, 2년이면 1년. 그러면 우리한테 물을게.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 시험 제문이에요. 폐업 기간 3년 초과했다. 주어지면 이미 폐업 신고할 때 등록 취소를 했었더라면 3년 기간 다 지났겠네. 그러면 뭐 할 수 없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뭐였다? 업무정지였다면 요게 그대로 승계되니까 재등록한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답니다. 근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데 업무정지 처분은 폐업 기간이 1년만 초과해도 업무정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1년인가? 승계조항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한 개는 지금 보셨듯이 위반 행위만 하였을 뿐이고 제재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폐업 신고한 경우고, 그러면 재등록한 본인에게 계속 업무정지 처분이 등록 취소 사유였다면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 사유였다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고요. 한 개고, 두 번째는 이미 법을 위반하였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서 청문을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서 이미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 이미 여기는 처분을 다 받은 경우죠. 여기는 위반 행위만 하고 피하기 위해서 재등록하게 되면 처분하겠다는 거고, 여기는 위반 행위도 하고 처분을, 어떤 처분?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받은 것도 승계시키겠다고. 요건 유사제도가 교통법규 위반하면 벌점이 가중되죠. 1년 동안 뭐한 것이 벌점이 뭐 요즘에 몇 점이 200 몇 점이 넘어가면 면허 취소도 하고 면허 정지 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은 봐줄 필요가 없으니까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모아서 벌점을 모아가지고 일정 면허 정지 점수 넘어가면, 면허 취소 점수 넘어가면 그냥 면허 정지 취소하듯이 우리 법에서도 일정 기간 1년 동안에 법을 상습적으로 계속 위반한 사람 봐줄 필요가 없으니까 1년 동안 받은 것 하고 현재 위반 사실을 모아가지고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이미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처분한 것, 과태료 처분한 것도 승계시키겠다고. 처분을 때린 것을 승계시키는 게 이게 나와요. 언제부터 몇 년간 승계할 것인가? 1. 처분일로부터 2. 폐업일로부터. 당연히 처분 때린 것을 승계시키니까 처분일로부터 2. 1년간 3년간 1년간만 승계돼요. 업무정지 처분을 한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폐업이라면 안 되고 몇 년간? 1년. 과태료 처분한 것도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그럼 보세요. 폐업 신고할 때 업무정지 처분했죠? 했더라면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만 승계되고, 지금 폐업 기간이 1년 초과했으니까 1년 넘어섰네? 아시겠죠? 그래서 업무정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돼 있어요. 폐업 기간이 3년 초과라 주어졌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다? 등록 취소할 수 없고, 폐업 기간 3년 초과이면 당연히 뭐도 못하니까, 업무정지도 못하니까 3년 초과이면 등록 취소도 못하고
업무 정지도 못하니까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를 합쳐서 뭐라 해요?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이 폐업 신고 전에 법을 위반한 것이 있으면 폐업 기간 거치고 다시 등록 받아봐야 승계가 되어서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였다면 그대로 등록 취소, 업무 정지였다면 업무 정지 하는구나. 요 정도 분위 잡으시면 우리 할 때 실제 시험에서 물을 지으면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한 경우 이렇게 나오거나 폐업 기간 1년 초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폐업 기간 3년 초과이면 뒤에 나올 질문이 두 개구나. 등록 취소할 수 없다 나오거나 행정처분할 수 없다 한 개. 그 다음 폐업 기간이 1년 초과이면 한 개밖에 없죠. 뭐 할 수 없다? 업무 정지할 수 없다. 그렇게. 그래서 절대 등록 취소 사유를 여기서 한 개 알고 가셔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울산광역시 남구에 가게 되었다가 중구로 이전할 수 있나 없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아닙니다.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다. 이전한 날 며칠? 2월 10일 신고해야 한다 그 말이죠. 신고해야 한다. 등록은 절차죠. 어디서 가는? 절차에 관한 규정 어디 정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신고해야 한다. 어디 가서? 이전 후죠.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 나오면 등록증 가지고 이쪽 옮겼으니까 등록관청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분사무소는 어디로 가든지 관계없이 등록관청 변동 있어요? 없으니까 주사무소 등록관청. 등록증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 나오면 등록관청이 바뀌었으니 여기는 이제 등록관청이 아니니까 이전 후. 여기 서류 남아있죠. 송부 요청하죠. 송부에서 넘어오는 서류 중에 최근 몇 년치 넘어오던가요? 최근 1년간 행정처분한 걸 넘기는 이유가 처분 때린 것도 언제부터? 처분일부터 1년 동안 승계가 되니까 1년치만 넘기라고. 그 1년 동안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처분받은 게 있으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넘겨받고 보니까 최근 1년 이내에 2번 이상 이미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고. 1년 이내에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데 다시 법을 업무 정지 위반 행위 할 수 있나 없나요? 현재 위반 행위 자체는 업무 정지밖에 안 되지만 처분일로부터 1년 지나지 않는 것 딱 세어보니까 2번 뭐 받은 것도 있더라. 업무 정지 처분 2번 받은 것이 있고 현재 위반 행위도 뭐다? 업무 정지면 합체가 3진 아웃이야. 절대 등록 취소예요. 최근 1년 이내에 몇 번 이상? 몇 번 이상? 2번 이상 뭘 받은 사실이 있고 업무 정지 받은 사실이 있고 다시 그 1년 이내에 다시 어떤 위반 행위? 업무 정지 위반 행위 했다면 현재 위반 행위 자체는 업무 정지밖에 안 되지만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게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되니까 2번 업무 정지 받은 거 있죠. 과태료 아닙니다. 업무 정지 2번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 위반 행위가 업무 정지면 합체가지고 3진 아웃이야. 절대 등록 취소야. 절대 등록 취소는 이제 암기사항이 거의 없어야 돼. 한번 불러볼게요. 부정은 다 취소입니다. 부정한 방법 등록한 자 절대 등록 취소입니다. 포상금 복습할 때도 했고, 그죠? 그다음 사망해선 청문하지 않지만 절대 취소하고, 결격 사유이면 가게 문 닫아라 그 말이니까 절대 취소이고, 트리가 있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돼요. 절대 취소 맞죠? 오늘 배우신 게 업무 정지 기간 중이다.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죠. 중개물을 수행해도 절대 취소. 자기가 실장이 소속인데 소속이 뭘 받고? 자격정지 받고 기간 중이면 일 시키면 안 되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소속으로 하여금 중개물 하게 한 개공은 절대 취소. 일을 해버린 본인은 절대 자기 취소. 그럼 이게 삼진아웃이야. 이게 절대 취소라고. 그러니까 암기를 모르고 암기하시면 다 암기하셔야 되고 늘 암기하셔야 되거든. 됐어요? 여기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이었다. 법인이었을 당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수 있죠. 법인이었을 당시 처분받은 거 있을 수 있죠. 법인이 이제 폐업신고하고 회사를 접었다고. 그럼 법인이었을 당시 폐업신고 전 지위는 재등록한 누구한테만 승계될 것인가? 1. 대표자에게만. 2.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이면 저는. 말은 너무 좋잖아요. 대표자에게만 승계된다. 한자는 이상하게 걸리고 대표자 사원이면 너무 친하고 대표자에게만 승계됩니다. 대표자에게만 승계되니까 법인이었을 당시 등록 취소 위반 행위 한 것이 있으면 대표자가 지가 단독 등록할 수 있었어요? 공인중개사니까 등록 취소.
법인이 설 당시 업무정지 사고였다면 대표자가 등록했다면 업무정지. 법인이 설 당시 업무정지 처분 받은 거 있다? 과태료 받은 거 있으면 언제부터? 처분 일로부터 누구? 대표자에게 1년 동안 승계. 대표자에게만 승계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현재 개업 공인사에게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고 보니까 현재 사고 친 것이 아니고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승계가 되어서 현재 등록 취소 업무정지 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 하여도 업무정지 처분 하여도 뭐는 빼주라고? 폐업 기간이 얼마인지 폐업 사유가 뭔지는 고려해서 빼주라고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순수 암기상 빼고 정리한 거예요. 쉬었다가 교재 봅시다.